안녕하세요. 정원 알림장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화단에 대한 공식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사계절 아름다운 화단은 특별한 공식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화려한 꽃을 계속 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매 계절마다 예쁜 꽃들만 계속 추가하게 되면 시간이 흐를수록 화단은 복잡해지고 무엇이 주인공인지 잘 모르는 공간이 되어버립니다. 저는 사계절 화단의 핵심이 식물의 수가 아니라 역할의 흐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화단은 모든 식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의 오케스트라에 가깝죠. 어떤 순간에는 바이올린이 앞으로 나오고 어떤 순간에는 첼로가 전체를 받쳐주고 어떤 악기들은 조용히 흐름을 이어갑니다. 정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절마다 각 식물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맡으며 바통을 넘겨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은 자연주의 식재의 핵심 원칙으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정원의 뼈대를 만드는 구조식물, 흐름을 연결하는 안정식물, 그리고 계절의 순간을 강조하는 포인트 식물입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각 악기들이 자신의 차례에 맞춰서 등장하듯이 식물들도 계절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해내며 1년의 시간을 연주해 나갑니다. 이 화단은 제 반양지, 좀 뒤쪽으로 갈수록 반그늘인 화단이거든요. 제가 여기를 한번 재정립을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면서 구조식물, 안정식물, 그리고 포인트 식물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개념이 굉장히 쉽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화단을 혼자 꾸리실 때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 보시고 그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구조식물 이거든요. 구조식물은 뭐냐면 제 뒤에 있는 이런 큰 측백나무들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유럽 분꽃나무처럼 어떤 화단의 큰 구조를 맡는 식물들이에요. 저 뒤쪽으로는 살구나무까지 공간의 형태를 기준점을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이거든요. 꼭 나무나 관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중간에 보시면 냉초가 이렇게 크게 집단으로 있잖아요. 잎이나 구조가 마음에 드는 식물이 있어서 걔를 집단적으로 사용할 때 구조식물이 될 수도 있어요. 안정식물은 바탕이 되어주는 식물이에요. 어떤 화단에 계속 반복적으로 심어주면서 걔가 밑바탕이 되어주는 거죠. 제 경우에는 여기서 파니큐움을 쓰고 있어요. 한 가지 더는 원래는 카렉스를 쓰고 있었는데 카렉스가 버티지 못하면서 제가 요번에 그거를 대극으로 바꿔주었어요. 대극 로비에라는 종인데 저도 한번 키워보면서 안정식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카렉스 전에는 털수염풀을 썼었거든요. 이 화단이 반양지 화단이다 보니까 털수염풀은 잘 되지 않더라고요. 월동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카렉스로 옮겼는데 카렉스는 또 반양지라서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 어느 쯤에 좀 잘 버틸 수 있는 대극으로 이번에 식재를 해주었습니다. 대극은 지금 이맘때쯤 조금 더 커지면 아마 꽃도 내는데요. 꽃이 노란 꽃이 나는데 꽃을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잎과 수형이 안정적이라서 밑바탕이 되어주기에 좀 좋은 식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파니큐 같은 경우에도 이른 봄부터 잎이 예쁘게 올라오면서 제 경우에 이 화단에서 아주 잘 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꼭 그라스가 아니더라도 개화력이 있지만 안정식물로 사용할 수 있는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모나르다도 있고 솔정량품이라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한 화단에서 사계절 내내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에 계절마다 피는 아름다운 야생화들 또는 봄에 피는 구근들, 여름 구근들 이런 친구들이 포인트 식물이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하실 거는 사실은 구조식물이 제일 먼저 계획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식물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포인트 식물은 내가 보고 싶은 예쁜 꽃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바로 반복인데요. 반복이 화단을 하나의 공간으로 묶어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물을 구매를 하실 때 이걸 하나만 사서 심으시기보다는 여러 개를 사서 여기저기 반복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정식물로 쓴 파니큐을 여기 저기 전부 다 반복이 되어 있거든요. 뱀무 같은 경우에도 앞열에 있지만 이렇게
지금 시기에 포인트 식물이 되어주고 있지만 지고 나서는 여름, 가을의 안정식물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추가한 이 대극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극도 여기뿐만 아니라 중간, 저 끝에, 그리고 중간중간에 화단 뒤쪽에도 계속 반복적으로 식재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식재가 되어 있으면 공간이 하나로 보이기 때문에 훨씬 더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한 정원으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이 공식은 사실 제가 만든 거는 당연히 아니고 조경 분야에서 이미 좀 알려진 식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자연주의 식재에 있어서 이게 조금 더 심화되고 훨씬 더 깊이 있게 다루어지는 주제인 것 같아요. 기존의 화단들은 뒤에는 키가 크고 앞에는 키가 작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기준을 잡았더라면 자연주의 식재에 있어서는 이런 기준이 아름다운 꽃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는 집단적인 변화를 아름답게 층층이 만들어 나가는 구조를 잡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연주의 식재 자체가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초원의 또는 숲속의 식재이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그 식재 방식을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히 설계가 된 그런 식재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만 자연주의이지 사실은 굉장히 치밀하게 설계된 그런 식재 방식입니다. 구조식물, 안정식물, 포인트 식물들이 각각의 역할을 잘 해나가면서 통터치가 잘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화단이 사계절 내내 아름다울 수 있어요. 물론 저처럼 작은 정원을 가지신 분들이 스스로 실험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저처럼 이 식물이 안정식물로 적합할까? 하나의 화단에서 계속 실험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키워보시면서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 잎은 정말 멋있구나.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축적이 되면서 화단을 구성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자연주의 식재 대가 아우돌프도 어떻게 보면 그 분야에서 유명해지신 이유가 40년, 50년 동안 묵묘가 그리고 또 농원을 계속 운영을 하시면서 식물을 많이 키워본 경험이 있으신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경 분야에서 해보지 않았던 굉장히 창의적인 시도들을 했기 때문에 유명해지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이나 꼭 꽃뿐만 아니라 뭐 줄기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절별로 얘네가 어떻게 변하고 또 덮여 있는 식물과 어떠한 식으로 궁합이 맞는지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환상의 짝꿍이라는 개념도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학사, 석사 그리고 건축사까지 건축을 바탕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보니까 화단을 만들 때도 예쁜 식물부터 보기보다는 먼저 공간의 구조와 흐름 그리고 각 식물의 역할을 먼저 따지는 것도 있지만 자연주의 식재의 주요 가치들 즉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려 하지 않고 변화 자체를 아름다움으로 보며 죽어가는 모습 또한 하나의 계절로 보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더 좋아지는 정원을 목표로 하는 것 이렇게 정원을 대하는 생각들이 제 인생 가치관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 영향을 주어서 그러한 생각과 마음으로 제 작은 정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겠지만 알면 알수록 참 공부할 것들이 많아지더라고요. 하지만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또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아름다움들을 공유하는 것이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친구를 식재할 건데요. 너무 예쁘죠? 이거 메발톱 종류인데 노라발로라는 친구입니다. 저희 정원에서는 4월달, 5월달 뱀무도 너무 예쁘게 피지만 또 이 메발톱도 너무 예쁘게 키거든요. 저는 메발톱 중에서도 이 발로 친구들을 되게 좋아해요. 되게 예쁘고 겹꽃이고 특징이 뭐냐면 꽃뿔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겹꽃이지만 되게 소박하게 생긴 것 같은 꽃
5월 들꽃에 이 친구가 있길래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친구들은 방그늘도 괜찮게 잘 자라거든요. 그래서 방그늘 자리에 한번 심어볼게요. 제가 이쪽에 그늘 자리에 유럽 분꽃나무 밑쪽에 이렇게 심어둘 건데, 옆에 보면은 아스트란티아가 있고요. 지금 꽃을 내려고 꽃대를 막 올린 아스트란티아와, 그리고 이쪽에는 꿩의 다리가 있습니다. 꿩의 다리도 지금 꽃을 피고 있고, 아직 완전히 다 꽃을 낸 건 아니고 이렇게 꽃을 더 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얘를 왜 이쪽에다 심을 거냐면, 보시면 이 두 친구가 잎이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비슷하죠, 잎이.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의 학명에 잎이 메발톱이랑 비슷하다라는 뜻을 가진 학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피지만 사실은 조금 있으면 질 거기 때문에 이 잎으로 이쪽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어서 둘이 함께 같이 식재해 볼게요. 제가 메발톱에 대해서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 집에 원래 화이트 발로라는 이렇게 벽꽃에 흰색의 꽃을 키웠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2년 동안 저희 집에서 잘 나왔었는데, 올해 보니까 웬 보라색 메발톱이 되어가지고 돌아왔더라고요. 심지어 겹꽃의 모양도 아니고 완전 꽃뿌리 있는 형태가 다른 메발톱이 돼서 왔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 메발톱 종류는 유전자 변이가 좀 많이 일어나는 꽃인가 봐요. 벌이랑 나비들이 막 꽃가루를 옮기잖아요. 그 꽃가루를 옮기는 곤충이 어떤 곤충이냐에 따라서 꽃 모양이 바뀌기도 한대요. 그래서 메발톱 키우시는 분들은 그게 이제 매력이라고 생각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사실 꽃뿌리 있는 메발톱보다 이 겹꽃의 메발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유전자 변이 없이 키우려면은 꽃이 지면은 바로 잘라주셔야 되고, 그리고 주변에 다른 메발톱이 없어야 된대. 그래서 씨앗이 떨궈져서 만약에 새싹이 나면은 얼른 그 새싹을 뽑아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사이에 메발톱 씨앗을 제가, 이게 겹꽃의 흰 화이트 발로인 줄 알고 그 씨앗을 다 받아서 뿌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다 뽑아야 돼요. 왜냐면 얘네가 아마 원래의 모양 있죠? 그러니까 모개의 형태? 그거대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이상 자라면 또 얘의 모양도 바뀔 거라, 이 아름다운 형태를 유지하려면은 뽑아줘야 됩니다.